이상훈의 중국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가서 이제 기술 유출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그 운전 기술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카이스트 교수가 카이스트에 근무를 하면서 중국에 있는 대학교를 동시에 이제 말하자면 출강을 한 거지. 카이스트 소속으로 연구를 하면서 중국에 있는 대학에서도 일종의 외래 교수, 뭐 초빙 교수 이런 걸 하면서 1년에 3억씩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연구하던 기술들을 이름만 바꿔갖고 그 대학교에서 똑같은 논문으로 이름만 바꾼 상태에서 발표를 해서 그쪽에다 기술을 유출시켰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2017년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가 돼 왔었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문제 없다고 그 당시 카이스트에서 그냥 봐줘버렸다는 거야. 교수가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게 뭐 문제 되느냐, 이거는 기술적으로 다른 거라는 해명을 그대로 다 믿어버린 거죠. 이런 방식으로 기술이 유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을 통해서 유출되고 있는 기술들이 엄청 많습니다.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관련한 기술들, 휴대폰 관련한 기술들, 각종 첨단 기술들이 개발하려고 하면 수조 원대 되는 기술들이 중국으로 무단 유출이 되고 있어요. 중국에서 2017, 18년 딱 요때야. 그때부터 일종의 이제 그 한국 기술자 빼가기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연봉을 뭐 10배씩 준다 그러고 데리고 왔어요. 네. 이걸 이제 천인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을 일종의 이제 돈으로 섭외해갖고 기술을 빼돌리려고 한 중국의 어떤 전술인 건데 이걸 통해 갖고 미국에 있는 교수들도 또는 뭐 다른 나라에서 연구를 하고 있던 과학자들이 많이 기술 정보들을 노출시켰어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기술 정보 노출 건수의 70% 이상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 이게 참 그 용서할 수 없는 도둑질들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보안이 허술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기술을 유출시킨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나온 거지 드러나지 않았으면 몰랐을 사안이거든요. 국부 유출이죠. 이게 그 단순하게 기술이라고만 생각해서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얼마만한 손실을 보게 되는지는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생산 단계나 이렇게까지 가면 천문학적으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모르고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중국 애들이 그렇게 이제 5년 전, 한 4년, 5년 전에 우리한테 뽑아갔던 기술자들을 한 1, 2년만 딱 쓰고 기술을 빼먹었다 그래갖고 막 팬을 했어요. 그 이제 업계 소문이 딱 낸 거야. 야, 중국 애들 연봉 10배 준다 그러더니 뭐 몇 년도 지나서 10배를 주는 거고 지금은 2배, 3배부터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지급도 안 했고 그나마 연봉 그 보존해주기로 한 기간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쫓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계 사람들이 함부로 중국 가면 안 되겠는데 라는 경계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고 특히나 이제 우리 삼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공장 자체를 빼버린 이유 중에 하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정보 유출이 되고 디자인 도용이 되고 특허 유출이 되는 상황을 보고 중국에서는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데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보안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 안에서 강화가 좀 돼야 되는 일종의 그런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송작가TV 협찬 광고 방송이 시작됩니다.
다시마 전복에서 추석 선물 세트를 제가 꼭 출시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준비 중이시라고. 라고 해서 이렇게 박스를 제작을 하셨어요. 오, 대박. 네, 킬로그램 단위는 비슷해요. 알 사이즈가 얼마나 굵은 걸 쓰느냐에 따라서 세트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요 정도 사이즈는 드려야 기본적으로 선물이지 않겠느냐. 한 마리당 120g이 넘는 중량이라고 합니다. 와, 너무 크다. 네, 다시마 전복 선물용으로 필요하신 분들 이 전화번호로 주문해 주시면 되고요. 010-8302-1147번입니다. 네, 이걸로 하셔가지고 010-8302-1147번입니다. 마리당 60g부터 시작해서 80g, 100g, 120g 이렇게 개별 중량들이 있어요. 주문 받고 그날 작업해서 그 다음날 배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얼음물에 넣어서 기절시켜가지고 생생한 상태로 보내드린다고 하니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상온에다 놔두면 살아나서 여러분들의 손바닥을 간질간질 해줄 수 있는 살아있는 활전복이 간다.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이번에 이제 울릉도에서 태풍이 엄청 불었잖아요. 네. 또 이 얘기하니까 이제 숟가락 얹고 싶은데 제가 분명히 이번 태풍들은 본토를 거치지 않고 동해안이나 서해안을 빗갈려서 나가기 때문에 내륙의 피해는 그렇게 크게 주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지금 이제 우리 날씨가, 대한민국 날씨가 전반적으로 한반도 날씨가 뚝 떨어진 상태에서 중국 쪽이 아직 날씨가 이제 떨어지진 않았어. 온도가 많이 떨어지진 않았거든. 덜 식은 거지. 그래서 그쪽에 저기압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태풍은 우리나라까지 안 오고 대부분 대만 앞바다에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중국 본토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크게 이제 앞으로 태풍 걱정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방향대로 가고 있어요. 네. 결과적으로 올해도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우리는 크게 풍수에 안 입으면서 무사히 추석까지 우리가 지내게 된 겁니다. 코로나에 지금 만일에 중국 같은 물폭탄이나 뭐 일본 같은 태풍 폭탄을 맞았다고 하면 얼마나 더 심란했겠습니까마는 대한민국은 정말 조상님이 보호하사 그런 피해를 지났는데 유독 이제 울릉도 방파제는 이번에 시공 구간이 한 220m 정도가 이제 파손이 됐어요. 네. 그래서 마이삭에 의해서 지금 파손된 부분이 640m 가운데 한 220m 구간이 파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냐면 지금 이런 거예요. 네.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울릉도 항만공사를 다시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항만의 방파제 중에 일부가 이런 식으로 태풍에 훼손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훼손된 구간이 설계 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울릉도 이 방파제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이 돼서 2018년에 이제 준공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방파제로서의 건설 공사는 끝난 단계였는데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요 220m 구간에 대한 설계 변경이 일어났어요. 원래 원 설계에는 이 부분이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을 바다에 빠뜨려 가지고 이것들을 연결해서 만들어가는 케이슨 공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토목과 출신이라 설명을 드리기가 그런데 여기 이제 콘크리트로 된 큰 브록들을 조성을 해갖고 이 바다에다 이렇게 빠뜨려서 연결을 해서 기초를 삼고 그 위에다 방파제를 짓는 공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 방파제가 전부 다 그런 방식으로 하게끔 원래 설계가 돼 있었어. 그런데 요 구간을 사석 경사제라 그래갖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흙이나 돌 갖다가 쌓아서 일단 막고 그 외벽을 돌이나 콘크리트 같은 걸로 고정시키는 사석 경사제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방식은 태풍이 불거나 어떤 파도가 세게 쳐도 이거를 이제 견뎌낼 수 있는 구조력이 강한데 두 번째는 기초가 이제 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부 안이 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에서 이제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설계 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재해가 났다라고 이제 방송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설교 변경을 통해서 한 90억 정도를 아꼈는데 사석으로 바꾸는 과정들. 요게 이제 그 다시 복구를 하려 그러면 300억 이상이 들게 생겼으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행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포스코 건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왜 그러면 이러한 설계 변경이 일어났냐, 이게 진짜 비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방파제 공사가 끝나고 나서 정부가 여기 울릉공항 계획을 추가로 세워요. 여기다가 공항 활주로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단순하게 방파제로만 따지면 요런 식으로 완성이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콘크리트 구조물들을 연결해서 붙이고 외부에 이제 그 파도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추가로 한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그 불가사리처럼 생긴 그거를 뭐라 그러더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오래돼서. 하여튼 방파제 파도를 줄여줄 수 있는 그 콘크리트 구조물들 있죠. 대방 같은 데 가면은 많이 쌓여 있잖아. 이 별모형은 아니고 아무튼 뾰족뾰족한 불가사리 모양으로 돼 있는 건데, 테트라포트. 맞다. 이 테트라포트를 추가로 이제 여기에다가 시공을 해가지고 파도를 줄이는 걸로 완성을 시키는 원래 계획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울릉공항이 만들어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울릉공항의 이 조감도를 보가 좀 이렇게 생겼거든. 역시 시청자분들이 훨씬 나으시네요. 그러게요. 네. 천재십니다. 테트리스 포스트, 네. 테트라포트.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추가 활주로가 만들어질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까 그 방파제가 있는데 방파제 절반까지가 추가 활주로를 통해 갖고 보강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벽으로 들어가게끔 정부가 공항 발표를 한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차피 외부 활주로에도 이 방파제 시공을 한 번 더 할 건데 어차피 묻혀져 버릴 내부 공간에 대해서는 요걸 좀 약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나름대로 이제 그 건설회사나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쓴 거지. 어차피 추가 공사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러한 전제에 있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준 건데, 이 울릉공항 공사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이번에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온 거고, 그걸로 인한 파도로 인해서, 손실을 봤다는 거죠. 뭐, 칭찬하기도 그렇고, 칭찬 안 하기도 그렇습니다. 공정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게 세금을 아끼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한 건데, 어떤 천재지변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해서 봐줄 수도 있는 거지. 이거 구상 자체를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울릉공항의 전술적인 가치라든지, 앞으로 관광 자원으로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어떤 군수 기지로서의 역할을 생각하게 되면 이건 꼭 필요한 거였고, 남북 관계가 일본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울릉공항이 본격화된 거예요. 사실 이전 정부는 울릉공항을 세울 생각을 못했어. 이전 정부가? 왜냐면 일본 눈치가 보이거든. 여기에다가 뭔가를 세우고 이걸 군항이라든지 또는 군 비행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운다는 자체를 아예 입도 뻥끗 못한 거야, 이 멍청한 정부는. 이게 우리 정부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이거를 군공항으로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실상 울릉도가 항공모함처럼 전투 비행단을 갖출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독도로 바로 출격할 수 있는 이 근접 타점의 본거지가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 대구에서 날아가야 되거든. 근데 울릉도에 이 공항이 있으면 예를 들어 대구에 있다가 여기 옮겨놔도 되는 거고, 여기에서 바로 출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대구에서 날아오는 거리보다 훨씬 빠르게 접근도 가능하고 오랫동안 공중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울릉공항은 반드시 필요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진행하던 과정 중에 이제 잡음이 좀 생긴 거지. 근데 뭐 어찌 됐거나 다시 재복구를 해갖고 그럼 어떡하지? 원활하게 잘 만들면 되지 뭐.
아무튼 잘할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해상 기지를 만들고 군함이라든지 이제 그 비행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제 군 비행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지킬 수 있는 이제 대공 미사일이나 뭐 이런 그 자위적인 화기들이 또 전부 다 배치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게 됐을 때는 지금 동해안 안에서 작전을 펼치는데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공사를 폄하하거나 문제 삼아 가지고 이제 비판적인 언론이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아깝게는 됐지만 돈을 좀 날린 거는 괘씸하지만 그래도 좀 봐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아깝긴 하다. 음. 좀 아쉽다. 그렇지. 그게 한 200억 아껴 보려다가 네, 한 300억 손해를 본 거죠. 정말 그 구상이 맞다면 아깝죠.